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1세 영아의 올바른 식사 지도, 돌진한 아기 먹여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 전후 아기들의 식사 형태는 우유나 이유를 통한 유동식 식사에서 밥과 반찬을 통한 고형의 식사로 전이되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우유병보다는 컵을 사용하게 되고요. 식사는 1일 3회, 간식은 2, 3회 먹게 됩니다. 스스로 올바르게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양육자는 1살 아기에게 요구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병 떼기, 손 씻기, 턱받이 하기, 감사 노래 부르기,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기 등입니다. 이 가운데 턱받이 하기, 감사 노래 부르기, 수저나 포크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턱받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식을 흘릴 경우 주머니 안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해하지만 곧 영아들은 익숙해집니다. 곧 익숙해지는 원인은 이 옷을 입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노래 부르기. 이것도 양육자가 영아에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열장군 노래. 두 손을 허리 뒤로 가져가시고요. 두 손 없다. 열장군 나와라. 짠! 열 손가락을 영아 앞에 확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두 손 짝, 소리 없이 짝,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먼저 드세요. 성민이도 맛있게 먹어라. 네. 감사 노래를 하는 첫날을 생각해 봅니다. 음식이 나오면 1살 아기는 손으로 식사를 하려고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런데 엄마가 두 손 없다 하고 열장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1살 아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이상한 노래에 주목하게 되고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엄마는 하루 식사 3번, 간식 3번 할 때마다 반복, 반복, 또 반복을 합니다. 오늘도 반복, 내일도 반복, 그 다음 날도 반복. 반복하되 하루 식사 3번, 간식 3번 할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살 아기들은 양육자가 있을 때도 양육자가 없을 때에도 이 음을 기억하게 되고 스스로 반복하고 스스로 또 반복하게 됩니다. 음과 가락을 기억해서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전체 용어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리를 내면서 양육자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양육자가 합니다. 엄마가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반복은 영아들이 합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이 노래가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니까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인내, 이것은 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족 지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충동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가도 조금 참아내는 것, 나를 조절하는 이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태도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과정을 통해서 인내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감사하는 태도의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살 영아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행동은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성인은 엄지와 검지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수저나 포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영아는 주먹으로 수저를 쥐고 포크를 쥡니다.
한 살 아기가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수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어려움에는 몇 가지 또 세부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 근육의 힘이 성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의 미세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먹을 사용하여 이 수저와 포크를 쥐게 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어려움은요, 신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자동화란 마치 우리가 산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 가서나 숨을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수저나 포크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저나 포크에 대한 신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 활동의 부자연스러움,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한 살 아기가 느끼면 느낄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수저나 포크를 사용할 때 수반되는 몸의 동작을 이 한 살 아기들은 잘 모릅니다. 수저나 포크를 잡고 음식을 떠올리는 방법, 성인이 떠올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수저를 잡는 순간 성인은 음식과 입과의 거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이 최대한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또는 이 위에 상체를 구부리거나 얼굴을 음식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이러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몸 동작을 아직 한 살 영아들, 한 살 아기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양육자가 수저나 포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이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 이런 수저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수저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육자는 지속적으로 수저와 포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저나 포크를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을 따르면 수저나 포크의 사용은 단순히 수저와 포크의 사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양육자의 수저나 포크 사용 요구, 그 다음에 수저나 포크로 음식 나르기를 영아들은 계속 시도하게 되고 이런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큐라는 아이의 잡기 방법, 그리고 준이라는 아기의 잡기 방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의 잡기 방법은 포크의 찍기 부분과 엄지손가락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잡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큐의 방식은 음식을 찍기는 쉽지만 먹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준이의 잡기 방법은 포크에 찍는 부분과 엄지손가락을 가까이에서 잡았습니다. 이런 잡기의 방법은 찍기는 불편하지만 먹기는 편리합니다. 잡기의 방법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내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큐의 잡기 방법은 준이의 잡기 방법을 또 준이는 큐와 같은 방법을 서로 시도를 해보면서 어떤 게 더 편리할까? 왼손으로 잡는 게 편리할까? 오른손으로 잡는 게 편리할까? 이렇게 잡는 게 편리할까? 저렇게 잡는 게 편리할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을 탐색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쉬우면서 음식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한 살
아기들은 스스로를 탐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직면한 과제를 자신에게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1살 아기의 노력의 과정입니다. 결국 준이는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는 잡기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중에서 오른손으로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비됩니다. 수저를 사용하여 먹는 3-4개월의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1살 아기의 노력의 과정이며 탐구의 과정입니다. 이때 자신뿐만 아니라 사물, 공간,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에 관한 탐구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탐구의 결과로 1살 아기는 자신에게 유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며 찾게 된 유용한 방법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먹여준다면 이러한 자기 탐색, 노력의 과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양육자는 1살 아기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유병을 떼거라,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지, 턱받이 하자, 감사 노래하자, 그리고 수저와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자. 이러한 요구해야 하는 행동,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아이들은 1살 영아들은 자극을 받고 자기의 몸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절대 먹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양육자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기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화를 낸다면 아기는 스스로 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기쁘게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아기는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의 칭찬하는 얼굴, 기쁜 얼굴, 이걸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엄마는 관찰하고 또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양육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